안녕하세요. 아이체크 잉글리시의 케이스칼렛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를 놓치신 분,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데 코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 시간이라 오늘 팔품사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쓰는 단어를 다 쪼개보면 8가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요. 그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다 쪼갰을 때 이 8가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다 영어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말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중에서 오늘은 명사하고 대명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 수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에는 5가지가 있어요.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명사는 하나하나 개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이크 1대, 2대 이렇게 셀 수가 있고요. 카메라 셀 수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 셀 수가 있고요. 또 모니터도 셀 수가 있고요. 방 이렇게 셀 수 있는 개체화되어 있는 거는 전부 보통명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명사 있어요. 집합명사는 하나의 단어에 구성원, 멤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밀리 있죠. 패밀리에는 뭐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팀 보면 야구에서 볼 때 외야수도 있고 내야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팀이 이루어진 멤버가 구성원이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클래스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저희 클래스죠. 이 클래스 했을 때 멤버가 들어있죠. 이런 걸 집합명사라고 하고요. 보통명사나 집합명사는 둘 다 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복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명사 있어요. 물질명사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질명사가 뭐야?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water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물 셀 수가 없죠.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air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milk 셀 수가 없고요.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거를 물질명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urniture 있어요. furniture는요. 우리가 가구에는 의자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세트도 있고 이렇잖아요. 하나의 단어에 다른 개체 구성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집합적 물질명사 그래서 물질명사 취급을 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hair 저 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밤새 새도 다 못 세는 이런 건 물질 명사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칠칠 맞은 어머니께서 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하나 빠져 있네요. 그랬을 때는 해요.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땐 보통 명사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oney 있어요. money 같은 경우 저 돈 줘보세요. 여러분들 돈 잘 세시죠? 하지만 이 한 단어 money 속에 1,000원짜리가 한 개인지 10,000원짜리가 한 개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물질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사 있어요. K 스칼렛 그러면 고유명사예요. 고유한 이름, 인명이나 지명을 얘기할 거고요. Korea, America, 그리고 한 리버, 낙동 리버, 한라 마운틴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유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고유명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명사 있어요. 추상명사는 머릿속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뭐라고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추상명사예요. 진, 선, 미 이거 전부 다 추상명사에 들어가고요. 뮤직 같은 경우도 추상명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이것도 추상명사에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구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명사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에는요, 인지 부위가 5개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인칭과 관련된 거예요. 인칭이라는 건 1인칭, 2인칭, 3인칭, 비인칭 이렇게 있어요. 1인칭은 나예요. 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나하고 영희하고 그러면 우리죠.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we, 복수로 대명사로 쓸 땐 쓰겠죠? 이와 같은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케이 스칼렛은 예쁘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케이 스칼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I am pretty. 케이 스칼렛 대신에 I라고 표현했죠. 즉 대신 쓴 거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1인칭으로 쓴 거죠. 그리고 2인칭은 너를 포함했는데 나를 빼고 너를 포함해야 돼요. 너하고 철수하고 너하고 강아지하고 이러면 그래도 너희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했을 때도 you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3인칭은 나와 너를 뺀 나머지를 3인칭이라고 할 건데요. 3인칭은 he, she, it을 비롯해서 도그 같은 경우도 내가 아니잖아요. book, 내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3인칭이에요. 그리고 인칭으로 쓰지 않는 비인칭, it을 주어로 하는 비인칭 주어까지 우리는 인칭 대명사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있어요. 지시대명사에는 this와 that, 달랑 2개밖에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걸 말할 땐 this고 멀리 있는 건 that이에요. 물론 복수형인 these, those 전부 다 지시대명사에 해당하고요. 3번째, 부정대명사예요. 이 부정대명사라는 건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예요. 즉 not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를 좋아한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someone 이런 건 부정대명사에 해당하는 거죠. 너 그 사람이랑 something 있었지. something 있었을 때 손을 잡은 건지 뽀뽀를 한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거. 그거를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할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둘 다 어떤 사람이 널 보러 왔었어? 이렇게 했을 때 둘 다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 있어요. 의문대명사는 학생들한테 의문대명사가 뭘까? 그러면 애들은 who, what, when, where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문 대명사는 who하고 what하고 which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when, where, how, why 얘는 의문 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명사, 대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주어는 우리나라 말로 은, 는, 이, 가, 도, 만이 들어가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 했을 때 나, 개가 짖는다 했을 때 개, 책이 재밌다 했을 때 책, 은, 이가가 붙여서 말이 됐죠. 이랬을 때 그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요. 목적어는요. 을, 에게가 붙는 말이에요. 그래서 who는 누가, 누구를, what은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when, where, how, why는 when은 언제라는 뜻인데 언제가, 언제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즉 주체가 되는 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en, where, how, why는 의문 부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who, what, which 얘는 의문 대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접합시키면서 서로 관계가 있는데 주어로 관계되어 있는지 목적어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 선행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관계 있는 게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요. 사실 우리 관계대명사만 해도 1시간을 충분히 넘겨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명사에는 인지부의간, 인칭, 지시, 부정, 의문, 관계대명사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어떤 거더라 개념만 세워주신다면 그리고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excellent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명사, 대명사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형용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크 잉글리시의 K 스칼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